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서 펜앤마이크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왜 출연을 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좀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섭외 과정이란 게 있는데 저희가 먼저 섭외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 방송은 뭐 소위 말하는 세탁방송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 펜앤마이크가 어떤 곳입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다 물어보고 패널들한테 어떻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고지고대로 뭐 일부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조차 다루기 때문에 많은 이제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이 저희 펜앤마이크를 사랑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가감 없이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괜히 저까지 피해보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심각하게 했는데 아니다, 오히려 가감 없이 물어보고 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들 다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원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뭐 세탁방송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또 펜앤마이크는 처음이시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부탁드릴게요. 처음입니다. 예. 저는 24대의 그 기후 에너지 전문가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한 김소희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으로 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친한동훈계다 라는 그러니까 개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당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네, 혼란스럽습니다. 지방선거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친한동훈계다라는 이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당원번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여기 이렇게 딱 써 있네요. 네. 네, 저희 이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초반에는 네, 어쨌든 비례 관련해 가지고 그 비례 명단을 뭐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그때는 당 대표였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당원 당규에 개파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개파가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친한동훈계에서 이제 뭐 지도부 사퇴라든지 뭐 이렇게 성명서 나올 때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지도부 흔드는 게. 지도부를 흔드는 게 싫었다. 네. 지금 뭐 사퇴하면 대안이 뭔데? 그러면 사퇴 메시지를 낼 때 그러면 탈당할 건가? 그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예 성명서에서 이름을 빼고 나는 개파 앞으로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의원실을 얘기했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홀가분해졌어요. 오히려 네,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저한테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기회인데 이 에너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국익 우선으로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상희 시장이랑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대정부 질의도 손들고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두 번째 자막으로 준비를 한 건데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 말라는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선거가 코앞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코앞이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의견에는 당원들의 의견은 그러면 김소희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어떤 노선이든 빨리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빨리 합쳐져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지금 당원들 만나면 하시는 얘기들이 너네 왜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냐, 맞아요. 이 메시지예요.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돼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저희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김소희 의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남겨주시면 또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물어볼 테니까요. 오늘 김소희 의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이게 당원분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구나 그러면은 이걸 감안하고 그래도 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더 좋습니다. 예, 그 대정부 질문 때 김성환 장관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정부가 잘 가려면 첫 번째 리스크는 김성환 장관이다. 교체해야 된다 발언부터 하고 나서
아마 긁히신 상태에서 저거.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랑 말투에서 다 드러나요. 네. 그래서 야, 이 사람 포커페이스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김성환 장관이 3선이잖아요. 예. 보통 초선들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예. 다선 의원이 초선을 향해서 화를 내는 순간 완전히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 본인만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막 그 부글부글한 게 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사실 이 중국이랑 네. 중국 문제도 좀 언급을 빼놓을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 탈석탄 네,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신 건데 반면에 이재명 정부와 김상원 장관이 언급한 게 이제 뭐 이재명의 공약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약 다 지키시나요? 아니 못 지키실 거예요. 네. 2040년 우리나라에 석탄이 61기가 있고 예. 원래 2038년까지 한 40기가 그 중단이 돼요. 네네. 순차적으로 어쨌든 예. 우리도 기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2040년 되면 갑자기 21기를 갑자기 닫아야 돼요. 그 가동 연한이 석탄 발전소가 30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10년 나는 석탄 발전소를 그냥 닫아야 돼.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보상해 줄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 비용 보상할 것까지 다 생각하셨냐? 저는 그 비용이라면 그 비용 보상할 거면은 조금 더 돌리고 예. 다른데 그 비용 쓰겠다. 솔직히 말 못 하시는 거지. 대안이 그리- 없으니까. 그리고 이 대정부 질문한 다음 날 네. 트럼프가 네. 우리 한국에다가 석탄 수출하기로 했다. 예. 이런 뉴스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도 좀 그렇죠. 타이밍이 트럼프가 나를 도와주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준 거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에너지 매국노라는 워딩을 쓰셨고 네. 그리고 환경단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이 김성원 장관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김성원 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신구나. 예. 원래는 국회의원 시절에 노원구청장 하면서 국회의원 되시면서 계속 탈원전만 외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네네네. 계속 탈원전만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시겠냐라고 했더니 원전도 필요하다라고 인사청문회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사청문회 땐. 인사청문회 때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막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장관이 되고 나서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원전을 할지 말지를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대. 그래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 똑똑하시잖아요. 예. 국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원전 필요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차 전기본에 있는 대형 원전 2기를 1월에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네, 마지못해. 제 생각엔 마지못해서 네.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나? 모르겠어. 마지못해서. 예. 근데 지금 12차가 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12차에 저는 그 원전이 계속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12차 때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말이 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또 말이 바뀌었다고 뭐라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믿겠다고 한 건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예. 말이 계속 바뀌나 싶어가지고 이 정기본위원회 예. 구성 멤버들을 싹 훑어봤죠. 예. 그랬더니 워낙 11차 때는 시민단체들이 없었는데 12차 때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저는 시민단체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 시민단체 중에 환경단체의 구성이 제가 몇몇 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이쪽 바닥이 좁아가지고 그 전에 활동하던 환경단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뭐 에너지 전환 포럼 같은 경우는 양이원영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터 했던 뭐 윤순진 탄노기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탈원전 주장하던 단체에 있는 사람들, 예. 녹색 에너지 전략 연구소, 기후 솔루션 기후 솔루션은 그 이소영 의원이 예. 여기 예. 활동했던데 플랜 그쵸. 1.5는 박지혜 의원이 활동했던데 그리고 오션 에너지 패스웨이는 저기죠. 그 그린피스 출신의 그린피스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린피스 출신의 활동가가 여기 들어가서 예. 떡하니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분과가 정기본위원회 분과가 여러 군데거든요. 예, 한 예.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5개 단체에 6명이 들어갔는데 그 분과마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과 회의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내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 큰 사람들이에요. 그쵸.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문가고 뭐 교수들이고 뭐 목소리 크면 또 갑자기 뭐 회의 이렇게 해서 회의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뛰쳐나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사람들 믿고 그러면 12차 때는 원전을 추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싶어서 이거를 굉장히 세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이 사람들도 발언을 할 때 저는 조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은 그때도 이 발언 내용 다 공개하라. 지금 부처에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김성환 장관이 임명할 때 몰랐냐? 저는 몰랐을 것 같지 않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다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올린 건지 아니면 장관이 얘네들 넣어라 해서 한 건지 그거는 뭐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보고가 대통령실까지 갔는지 그 대통령실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아는지 뭐 그걸 이제 기자회견 때 물었죠. 답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답하던가요? 답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기후부에서 그만 괴롭히셔라. 저는 11차 내내 올해 국감은 12차 정기본 전력수급 기본계 그 내용 초안이 이제 하반기 조금 국감 전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오기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요구했던 것도 무조건 원전 추가 들어가야 된다. 대형 원전 2기에서 4기 정도 아니면 SMR로 6기 이상 들어가야 된다. 지금의 전력 수급, AI 시대의 전력 수급을 감당하려면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애초에는 안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아예 이제 초반에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뭐 틈나는 대로 물어볼 겁니다. 회의했냐? 회의록다오. 회의했냐? 회의록다오. 그러다가 이제 발언마저도 좀 제한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발언권마저도? 제가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마저도 못하게 하려는 법안 추진하려고 하고 뭐 그런. 근데 것들이 이거는 있어서, 국민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에 원전 관련해 가지고 공론할 때 우리 국민들 똑똑하시거든요. 원전 필요하다라고 바로 답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계속 그냥 우리 똑똑한 국민들 대상으로 계속 이제 바깥으로 알려야죠.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따 또 질문을 하긴 할 텐데 우선 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 네. 용인 반도체 이전 논란은 솔직히 많은 이제 뭐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정말 이 반도체 이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 지금 국민들의 삶에마저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 이전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애매하게 있지 말고 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의중인지 밝혀라라는 요구도 굉장히 거세잖아요. 지금 약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더 뭐가 문제냐면 그 정기본 위원회에 들어간 단체 중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네. 근데 기후솔루션은 이 용인의 반도체 산단 취소 소송을 한 단체예요. 아니 국가 사업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한 단체에 있는 인물이 그 정기본 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해 충돌 때문에 여기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소송한 그 단체 소송하고 이후에 김성환 장관이 어디 무슨 CBS인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용인에다가 반도체 산단을 하는 게 맞냐. 그 에너지원이 풍부한 새만금이었나요? 뭐 어디 새만금, 그죠? 새만금 그쪽으로 데이터 센터. 약간 뭐 지산지소 얘기하면서 그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가 뒤에서 시켰나?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메시지가 비슷하니까. 메시지 똑같으니까. 2040년 뭐 탈석탄도 환경단체들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환경단체의 메시지를 그대로 뭐 이재명 정부 공약이라고 갖다 쓰더니 이 새만금으로 옮기는 것도 또 그런 식으로 하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실도 뭐 아니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인 반도체에 대한 전력이나 용수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 그 제가 이상희 시장이랑 용인 시장이랑 기자회견했을 때 이상희 시장이 더 걱정했던 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 사회대개혁위원회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대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사회대개혁위원회 있는데 총리실 산하라 있는데 그 사회대개혁위원회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대목군이라는 거예요. 또 빨간띠로 유명한. 빨간띠로 유명한.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들도 다 그 약간 시위로 유명한 사람들로 다 가득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26일인가 그 오늘이죠. 원래는 그 사회대개혁위원회 의제 중에 하나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대해서
광장의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이제 의제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기자회견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 총리실에서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 문서가 실은 올라와 있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생에너지가 뭐 많이 난다고 하는데 많이 깔겠다고 지금 깔겠다고도 또 원래 새만금의 한 기존 계획이 3기가와트 정도 기존 계획인데 올 2월에 갑자기 10기가와트 보급 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늘렸어요. 그러면 10기가와트면 뭐 반도체를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다 해서 15에서 16기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아시는 것처럼 간헐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한 건데 표를 얻기 위한. 근데 그 표를 어디서 얻기 위한 건지 호남의 표 아닐까요? 호남이 텃밭인데 호남의 표를 그러니까 얻어야 이게 되나요? 사실 뭐 지방선거만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총선까지도 그리고 더 나중에는 이제 뭐 대선까지도 좀 보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기당 아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재생에너지 카르텔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카르텔. 카르텔. 조사해야 된다. 아니. 조사해. 원이 말고. 재생에너지 카르텔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서울시에서 재생에너지 막 그 뭐 무슨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뭐 조합 이런 다 카르텔 맞습니다. 네, 저는 카르텔하고 실은 이분들이 돈 맛을 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REC로 해가지고 그때 보장이 10년, 20년, 15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100메가 이하짜리 소규모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다 설치하고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 하신 분들은 거의 이자율이 10% 이상이어가지고 우리 은행 이자율이 3% 이상을 넘어진 지 오래잖아요. 거의 뭐 3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매달 뭐 100만 원, 200만 원, 매달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힌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꽤 많아요.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면서 제가 물론 이제 기후, 뭐 재생에너지 이쪽은 제 전공도 아니고 하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국민적 비판을 많이 얻었고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러한 기조는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승리에 이 카르텔. 카르텔. 그 재생에너지 카르텔 이퀄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이퀄 민주노총. 다 거기 같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김성원 장관도 지금 좀 힘들 거예요. 아마 탈원전을 계속 지지해오고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줬는데 갑자기 원전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 단체에서 계속 공격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보온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할 거고 지금 김성환 장관이 뭐가 문제냐면 AI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재생에너지만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그거를 충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전체 믹스를 보면 석탄이 한 30%, 그 원전이 한 30%,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10%, 나머지 LNG 천연가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데 석탄이 없어지는 것들을 다 재생에너지로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토 사이즈나 뭐 그 에너지 비용이나 고려할 때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택도 없는 얘기야. 그 택도 없죠. 그 부분을 원자력이 흡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자력이 메인으로 가고 재생에너지는 일부 깔아진 것도 있고 실은 지붕 위에 깔거나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거까지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정도 생각하면 저는 맥스 한 20%? 20에서 25%? 그것도 좀 어려워요.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그래서 원자력이 메인이고 재생 일부 그리고 LN 천연가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성환 장관은 천연가스도 싫어하잖아요. 화석연료라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이제 국익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우리 산업의 메인은 이제 그
뭐 있어요. 지금 반도체, 철강, 예.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지금 그동안은 석탄으로 에너지 공급을 했거든요. 석탄 대신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저는 원전하고 LNG하고 뭐 재생이 적당히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전이 메인이고 재생과 LNG가 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성관 장관 생각은 재생이 메인이고 LNG는 없어져야 되고 그냥 원전은 그냥 지금 그 수준. 근데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 가능성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거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현실 가능성 있다고 얘기하는 그 뇌구조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진짜 되거든요. 근데 김성원 장관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본인의 소신 뭐 그런 걸까요?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 아니면 이제 뭐 뒤에 있는 재생에너지 카르텔의 뭐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의심하는 거는 예. 이건 뭐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윤 정부 시절에 그거를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네. 지금 재생에너지 이퀄 대표적으로 되는 게 이제 태양광 부품인데 태양광 부품이 지금 다 전부 중국산이잖아요. 예. 전부 중국산이어가지고 만약에 이번 정부가 국내산 태양광 부품으로 된 것만 깔겠다고 하면 그건 조금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근데 그 전에 보급을 한창 낼 때는 태양광 깔면서 소위 말하는 차이나 머니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중국 머니. 예. 그 중국 머니들을 저는 뭐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증거가 없지만 근데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중국 측 기업들의 로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나 머니 문제는 사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논란이 일고 있죠. 차이나 머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은 일단 실패했어요. 국내 사업을 못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해상풍력을 통해서 이제 국내 산업 하방 산업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예. 해상풍력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워낙에 우리가 철강에 있어서 타워를 잘 만들고 조선업이 있어서 해상풍력에 필요한 배도 잘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예. 산업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건 지지부진하고 있죠. 비용이 비싸서 안 된다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알파님이 채팅을 올려주신 게 새만금 태양광 때문에 공군기 운항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풍력도 전자장비에 방해를 많이 해서 중국을 끼고 있는 서해 안보까지도 문제가 이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채팅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 채팅을 보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채팅인 것 같아요. 마냥 좀 뭐랄까요?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채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양광 패널 때문에 빛 반사가 돼가지고 네. 저는 만약에 새만금이 어마어마하게 깐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중동이나 사막 아무도 안 사는데 많이 네네. 깔아요. 예. 뭐 미국도 이제 많이 깔죠. 되게 많이 깔죠. 예. 네바다나 뭐 이렇게 6시간 달렸는데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깔아요. 예. 중국도 그쵸, 예. 그런 데다가 다 깔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일단 인구 밀도가 높고 예. 솔직히 깔 데가 없고 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가격을 그래서 맨날 이제 김성환 장관이 뭐 태양광 가격을 뭐 80원을 만들겠다, 100원을 만들겠다. 해외 사례만 얘기해요. 해외는 가능하죠. 해외는 우리나라 땅덩이를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이게. 그 데이터 어떻게 도출해놨냐 자료를 계속해도 지금까지 안 줘요. 지금까지 안 줘요? 안 줘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 그걸 되는 순간 또 계속 반박을 받을 게 뻔하니까 안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보급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지붕이야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집집마다 근데 사실 이게 집집마다 하는 거랑 정부 차원에서 막 이렇게 지난 대량으로, 문재인 정권 때처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예. 개통이 없어가지고 예. 정부 보조금으로 다 보급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다 커트되고 있잖아요. 예. 발전해놓고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해놓고 정부 믿고 막 보급했는데 나 발전해놓고 보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네. 그 단체는 그 단체들대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통을 깔았어야죠. 예. 송배전망 깔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송배전망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문제 해결도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버려두면은 이미 훼손된 그 살림 굉장히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없고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네.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네. 산사태랑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산에다 하는 거는 지금은 좀 금지됐어요. 지금은 금지가 됐고. 지금 그건 그때는 다행이네요. 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진짜 흉물스럽게 깔았죠. 예, 맞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아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예. 그 항상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나빠졌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는 그거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뒤에 돈이 작용하고 있다. 또 거기 카르텔이 있다.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카르텔이 그래서 이제 작용하고 있다. 하고는 싶지만 본인은 계속 AI를 얘기하니까 네.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대형 원전은 또 좀 약간 좀 꺼려지니까 SMR 밀기도 하고 저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SMR도 지금 빨리 개발해가지고 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뭐 김상원 장관도 앞서서 김세 의원님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막 7번째 띄워주시고 뭐 비단 김상원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인사들 관련해서 정권 초기부터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 투성이다. 아마추어 정권이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도 정권 초기부터 나왔죠.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 뭐 김상원 장관 포함해서요. 의원님이 좀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좀 보실 테니까 자료들도 많이 보실 테고 네.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평가가 좀 알맞을까요? 그리고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진짜 일 못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약간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의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예. 거의 의원 출신들. 의원 출신들은 예. 대부분 다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분들은 당신의 전문 분야 외에는 그걸 커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좀 기본적으로 들고 예. 그리고 이번에 산림청장 사고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영상 보셨어요? 영상까지는 못 봤는데 아니 제정신이에요? 예. 또 지금 산불이 매일 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대선 때 도와준 사람들 보호 능사 하기 그런 차원에서 하기도 했고 원래 또 그 김인호 청장이 또 김현지 측근이라는 말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나?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 모양인가? 예. 그래놓고 이제 뭐지 여야 합치한다고 뭐 이해운 후보 같은 이상한 사람 앉혀놓고 저희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네. 뭐 이런 수준이죠. 네. 네. 제가 근데 이제 차관급 인사들은 네. 그 내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을 또 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차관급 인사들은 조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러니까 분들이 전문성을 그나마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어느 정도. 왜냐면 그 차관급은? 공무원이니까 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서 내부 승진한 사람들 예. 전략적으로 했더라고요. 예. 장관급들은 다 보훈 인사로 해가지고 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사실 그 차관급에 공무원에서 승진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뭐 전문 일을 했겠죠. 근데 장관급이 전문이랑 관련 없는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도 안규백 장관은 방위 출신이에요. 의원이라서 됐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도 왜 어떻게 갑자기 그 기간이 줄었지 하면서 네. 타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었어요. 근데 그거 결국 못 밝혀냈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네. 국방부 장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한미군 뭐 막 사과 논쟁이 좀 일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이 의례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란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죠. 그리고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금 메시지가 계속 다르잖아요. 지금 뭐 한미 관계가 그래서 특히 안보 관계가 삐걱삐걱 거리고 있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